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팍스의 지분율을 10% 아래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당국과 직접 제시한 최후의 협상 카드인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자금 세탁 방지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아 국내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등기 임원에게 사임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유명 SNS 업체 레딧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딧은 기업 가치보다 소문으로 인기를 얻은 이른바 밈 주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만큼 주가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이 오늘 발생한 대만 강진으로 검사를 위해 일부 제조 라인을 폐쇄하고 생산 라인을 중단했다가 점진적으로 정상 생산을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이 운영 및 재정적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도 아쉽게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미증시도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파월 의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하게 되면서 시장이 부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이 3고 부담도 다시금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할 때마다 좀 대응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이렇게 수요일까지 시장이 네. 좀 끝나다 보니까 느낀 바는 좋았다 말았다? 좋다 말았다? 네.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종목들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보면 2차 전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좀 다 쉬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우선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1분기 동안 좀 쉼없이 달려왔다면 좀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하락장이 오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어제 이제 하락폭이 좀 컸었던 종목들을 한번 미국 주식으로 봤었을 때 테슬라가 5% 가까운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1분기에 대한 인도량, 이걸 좀 체크해 봤더니 예상치보다도 좀 훨씬 더 낮은 수치가 좀 나와주면서 일단 테슬라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역할을 좀 했었고, 이에 따라서 또 반도체 업종들도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해서 지금 중동발 또 리스크 다시 한번 또 부각이 좀 되면서 또 유가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왔었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전일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 역시 좀 아침부터 약세 흐름을 좀 계속 보여줬고, 특히 이제 예전에 좀 약했었던 모습을 좀 보여줬었던 2차 전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을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당분간 좀 이런 시장 흐름이 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거를 좀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혹시나 뭐 재료 소멸로 뭐 밀리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조용한 뭐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오히려 그게 낫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지지가 좀 확인된다면 다음 주부터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투자해 보셔도 좋은데요. 한 이틀 정도는 또 시장이 아직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으니까 좀 관망을 하시면서 좀 몸을 좀 살리는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계속 우리나라 지수는 올해 21선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꾸준히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21선 자리를 지지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일단 관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내일 만약에 지금 미증시를 좀 봤었을 때 미국 선물 지수가 0.4%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 초반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내일 시장에서는 한번 2650선 자리 구간을 지지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일단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지수가 내린다면은 2650포인트 구간이 지지가 직전에 이렇게 좀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이 구간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당분간 또 21선 자리를 이탈하게 됐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을 개파락으로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걸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직전에 이제 상승 파동을 좀 계산해 봤었을 때 요 상승 파동 그대로 조정폭으로 갖다 대봤을 때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갈 만한 구간이 온 건 맞습니다. 여기서 뭐 더 가도 원래는 상관없는데 요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오는 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하락폭을 계산해서 봤었을 때 대입을 해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82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는 하락이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내일 만약에 미증시를 한번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개보로 한번 더 밀리면은 강력하게 이 구간이 저항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일단은 개보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나 갭으로 밀리더라도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돼서 올라와 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개파락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은 당분간 하락장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매매 자체를 좀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좀 네. 억울한 기분도 듭니다. 상승을 했다고 체감을 딱히 계좌에서는 못했는데 뭐 네. 숨가쁘게 오른 것도 없는데 왜 쉰다고 하지 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저희를 위해서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네네. 들었는데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락장이 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오게 되면은 이 와중에서도 이제 길게 뭐 장중에 대응이 뭐 어려우신 분들은 뭐 이렇게 패스하셔도 되지만 장중에 그래도 조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 하락장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테마군을 좀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언제나 오를 수만은 없죠. 자, 그렇다면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강의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강사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이렇게 출연하시면서 주 후반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매주 수요일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국제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장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흥하해운이 나와 있고요. 테슬라 하락에 국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엔캠은 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엔캠은 20%대 시세를 보여줬고요. DI가 16%대, 모니터랩은 17%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엔캠부터 살펴볼 텐데 테슬라의 주가 하락 여파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대부분이 좀 하락을 보였는데 그런 가운데 엔캠만이 또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흐름이었죠. 탄력이 둔화가 되지 않으면서 20%대 상승 마감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흥하해운 살펴볼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WTI가 85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인데요. 자, 이렇게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오늘 장에서 또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2%대의 시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VT 살펴볼 텐데 다이소에서 지금 6개월째 품절 대란을 일으키면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었던 VT의 리들샷 후속작이 CJ 온스타일에서 단독 출시가 됐습니다. 기대감에 주가도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14%대 상승 마감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DI를 볼 텐데요. HBM 검사 장비 국산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장 후반에 이렇게 시세를 분출해주면서 16%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랩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한 종목들이죠. 데이터 센터 보안 서비스 개발 이력이 또 주목받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 장 하스탁5 종목들 가운데 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항상 저는 위에서부터 편하게 하는 뭐 순서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엔캠 사실 궁금해요. 제일 네. 먼저 물어보고 싶기도 했던 종목인데 그랬나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실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테슬라의 지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엔캠만 좀 강세를 좀 보였단 말이죠. 이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전해액 관련해서는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5월 달에 MSCI 이제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5월 14일 날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몇몇 종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좀 가장 좀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엔캠입니다. 뭐 그런 또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도는 이야기인데 뭐 에스모 자산 운용사에서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렇게 좀 좀 메시지가 좀 돌면서 시장에서 자금이 좀 많이 쏠림 현상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히 상승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스탁 종목들 보시면은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좀 드물고 일단 대부분 거래 대금이 좀 터진 종목들 중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로 올랐다. 그리고 어떤 테마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기보다도 어떤 특정 테마나 업종 중에서도 한 종목이나 뭐 한두 종목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하락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엔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뭐 MSCI 기대감도 일단은 2월 달부터 계속 좀 있었긴 했어요. 그렇긴 했다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이제 조정이 좀 받으면서 일단 이쁘게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고점에서 눌림목을 좀 줬을 때도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좀 지지하는 구간 22만 5천 원에서 22만 원대 요 구간대를 잘 지지해 줬었고 21선 자리 올라오면서 어제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줬다라는 점 이런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아까도 말씀 좀 드렸다시피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4월 달까지는 흐름이 그래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일단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공략을 해보고 싶다. 나 2차 전지 중에서 좀 빠르게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캠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좀 잠깐 짬을 내서 에코프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오늘 좀 저점을 깨면서 56만 원까지 좀 밀렸죠.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을 때 그때 삼성전자 추천했던 사람들은 욕을 한 바가지씩 먹었을 겁니다. 이제 이걸 왜 추천하냐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추천하냐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도 지금 삼성전자 봤었을 때 어느덧 이제 10만 전자가 가까이 왔죠. 그래서 일단 주가라는 게 항상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오기도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은 좀 힘들지만 또 1, 2년 후에는 또 언제 그랬냐듯이 전고점 올라갈 수 있으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성향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엔캔 정도를 하루 정도 좀 눌림을 좀 기다리셨다가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엔캠을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정도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렸다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흥하해운입니다. 사실 우리 강사님과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사님께서도 유가도 늘 좀 짚어주고 계시는데, 자, 흥하해운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흥하해운은 또 일시적인 이벤트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초에 좀 급등했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운임 지수의 상승, 그리고 분쟁 지역에 대해서 이제 배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임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 화해 제스처를 좀 내비치면서 이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가는 이제 85불대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 유가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면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일단 원유에 대한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좀 상승한 점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전쟁발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차트적인 면으로 상승을 좀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흥하해운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려면은 올라갔었던 이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쟁발 리스크 때문에 뭐 운임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다시 한번 또 불거진다면, 물론 뭐 화해를 한다라고 해도 뭐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계속 이런 뉴스를 좀 체크해 주시면서 유가가 상승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송 전까지 제가 체크를 해봤었을 때는 일단 85불대는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WTI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흐름은 좀 나쁘지 않다. 물론 뭐 내일까지도 계속 유가가 85불대로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뭐 재료 소멸 해석으로 좀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하방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는 하방의 지지를 좀 잘 받았어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힘을 좀 모아가고 있었다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유가 관련 뭐 가격이라든지 다른 상품들에 대한 가격도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뭐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급등했었을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련 이슈들을 좀 잘 체크해 주신다면 이런 좀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들을 또 이런 시장에서 좀 잘 잡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아침에 유가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고,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지 이런 뭐 전쟁발 리스크가 있는지 뉴스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흥하해운은 길게 보는 종목이 아닌 좀 유가 흐름 보면서 짧게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VT입니다. 자, 이 VT 소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자, 우리 네.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실제로 이제 뭐 화장품을 잘 쓰진 않아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는지를 체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일단 최근에 이 화장품주들이 실적 관련 이슈로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뭐 오늘은 이제 VT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실리콘2도 굉장히 흐름이 좀 좋았었거든요. 이제 1분기 매출이 좀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좀 다시 늘어나고, 물론 뭐 중동 쪽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매출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쪽 매출이 다시 또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이런 VT 같은 종목이나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예전에 화장품줄의 대장주였던 뭐 대형주들,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보다 확실히 좀 시총이 작고 중저가 브랜드들이 훨씬 더 선호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싼 브랜드를 선호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중국인들이 더 비싼 유럽의 화장품들을 선호하고 오히려 좀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좀 중저가 브랜드를 사거나 아니면은 비싼 브랜드는 유럽 화장품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형주 화장품주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다이소에서도 어떤 화장품을 좀 판매하고 올리브영에서도 계속 갖다 놓으면 뭐 판매가 계속 될 정도로 불티나게 좀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직접 써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쓰진 않아서 써보진 못했는데 일단 기사를 통해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후기들도 한번 좀 찾아봤었는데 여성분들의 이런 후기들 내용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 뭐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또 가격적인 면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긴 오랜 박스권을 오늘 뚫어줬습니다. 신고가를 뚫어줬고요. 이 가격대가 작년 9월 달부터 만들었던 박스권이었는데 이 구간을 좀 뚫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안착해 준다면 거의 한 21,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구간을 단기적인 지지 구간으로 보시면서 이미 여기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여유 있게 끌고 가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2만 원 정도까지를 지지 라인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한번 이런 시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슈였냐면은 감사 보고서에 대한 악성 루머가 갑자기 나와서 장중에 좀 크게 밀렸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좀 약점이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 말도 안 되는 뭐 허위 유포 이런 걸로 인해서 시세가 좀 급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적인 면에서는 굳건하니까 이런 이슈가 뭐 다시 나와서 좀 밀리더라도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모아가는 관점도 괜찮다. 특히 화장품주 중에서는 실리콘투와 그리고 VT가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VT가 조금 더 성장성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후속 제품이 매출 성장을 이끌어주고 또 주가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DI입니다. 이 HBM 검사 장비 국산화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D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반도체 장비 쪽도 있지만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도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글쎄요 뭐 오늘 꼭 DI가 가야 될 만한 뭐 엄청난 큰 호재가 있냐 이렇게 봤었을 때는 뭐 그런 내용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오늘 시장에서는 마땅히 이걸로 뭐 강한 시세가 나왔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좀 있었어요. 그냥 수급으로 좀 울리는 경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DI도 반도체 쪽이 오늘 뭐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뭐 데이터 센터 쪽도 좀 시세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뭐 긍정적인 시그널 주는 종목들도 좀 많았었는데 그나마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었기 때문에 DI를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일단은 오늘 거래 대금이 봤었을 때 한 8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이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이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걸 굉장히 좀 선호합니다.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뭐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뭐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좀 노리시는 게 좋은데 그 방송 때 체크를 해보니까 시간 외로는 한 3%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뭐 개파락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뭐 내일 당장 노리시기보다는 일단은 내일 개파락한 이후에 뭐 이제 시간 외로 시작을 한 다음에 3% 정도 좀 밀려서 시작을 할 텐데 이런 시가 자리를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서 올라오는지를 보고 매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점 자리에서는 일단은 저는 뭐 좀 쉬어가는 구간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3,000원에서 12,500원 정도까지의 좀 눌림을 한번 좀 기다리셨다가 잡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을 좀 노리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내일 거래 대금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당장 안 누리셔도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일단 꼭 뭐 DI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장비 쪽은 공략할 종목은 많으니까 일단은 이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3,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잠깐 눌림을 좀 노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DI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12,500원 부근까지의 좀 조정을 보여준다 싶으면 그때는 관심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최근 들어서 이 스타게이트 관련한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노려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도 종목이 이 관련주들이 원래 다 같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랩만 좀 상승이 나왔어요. 원래 데이터 센터 관련주 쪽으로는 뭐 모아 데이터도 있고 모니터랩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좀 있는데 오늘 좀 가장 상승이 좀 나왔었던 건 모니터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보안 관련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뭐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논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될 내용들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차트적인 부분만 좀 지지 라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고점 자리에서 좀 밀렸던 구간이 직전 고점 라인이에요. 직전 고점 자리를 뚫었는데 뭐 시장이 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상승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좀 밀리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 지금 21선 자리와 이격이 상당히 좀 꽤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슈팅이 나오는 걸 따라가시는 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클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이 종목들은 좀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시다. 저는 최소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슈가 좀 붙어줘야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와줘야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이제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올랐을 때 시세 차익이 좀 빠르게 나와서 고점에 따라 가셨다가 물리는 경우가 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거래 대금이 줄면서 지지하는 가격대를 확인하고 그때 한번 들어가셨다가 이제 슈팅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금종욱 강사님께서 매주 수요일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들 분석해 주시고 전략도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매주 수요일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들 전략도 챙겨가 보시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시장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강사님, 네. 상승장에서도 그다지 수익을 잘 내지 못하는 저희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네. 오늘 강의 난이도가 좀 높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차트적인 면을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뭐 이런 하락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뭐 흥하해운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비슷한 성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좀 알고 계시면 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물론 매매를 하시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따라가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만 시장이 좀 대응도 좀 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그냥 이런 교육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지 저도 적극적인 매매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락장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실 게 오늘 좀 이따가 오늘 좀 시장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리스크가 좀 있었던 내용이 이제 중동발 리스크였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쪽 분쟁이 좀 계속 이어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이제 이 이슈로도 상승을 좀 했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유가가 상승하는 게 뭐가 리스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가가 대부분 우리가 쓰는 이런 제품들의 원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하게 됐었을 때는 물론 자동차에도 들어가지만 이런 섬유에도 다 원유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됐었을 때 역시나 또 우리가 기다리는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유가가 상승했었을 때 지수가 오히려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반대로 상승할 수 있다. 이게 뭐 해지 테마라고도 하고 뭐 인버스 개념의 종목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유가 상승 관련주 쪽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흥구석유고 한국석유입니다. 이 두 종목이 있는데
한국석유가 어제는 또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예, 오늘은 좀 소폭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유가가 상승했었을 때는 또 같이 볼 수 있는 테마가 천연가스입니다. 물론 같이 뭐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유가는 뭐 어느 정도 반등해서 올라왔지만 천연가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가격이 많이 급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같이 이런 연료를 쓴다라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쪽이 또 이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GS라든지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예전에 이제 러시아가 뭐 가스관을 잠근다 이런 이슈로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하락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전쟁에 따른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또 이 밀 가격이 또 급등하는 그럼 지금은 이제 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밀 가격, 곡물 가격이 수출이 어느 정도 이 수출길을 막는다 해서 급등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좀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급등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곡물 관련주들 그리고 뭐 비료 관련주들도 확실히 이런 지수 하락에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한일사료라든지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흥구석유 오늘 한 6%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석유 오늘 7%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두 종목 똑같은 테마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얘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된다. 상한가를 들어가도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이렇게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들어가도 오늘 6% 정도 상승이 좀 나오는 급등이 좀 났고 물론 이제 직전 고점 자리를 넘지는 못하고 좀 밀렸는데 오늘 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좀 밀렸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유가가 갑자기 또 90불 때까지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뭐 2, 3불 정도는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그렇게 또 고점 자리 뚫어주게 되면 내일 또 급등을 할 수 있고 그 시점이 작년에 이렇게 10월 달에도 이렇게 좀 나왔었다는 점. 그러니까 직전의 시세를 보고 이게 대장주인지 아니면은 이등주였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장주가 올라가는 이 상승폭을 좀 보면서 대장주와 이중주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 쪽도 어제 좀 살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살짝 상승이 나고 오늘도 상승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GSE와 대성에너지 이 두 종목 역시나 두 종목을 비교해 봤었을 때 상승률이 직전의 상승률이 더 높은 종목이 대장주다. 그래서 이런 거 흐름을 봤었을 때는 당연히 대성에너지가 대장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상승폭을 봤었을 때 오늘 고점이 9% 정도까지 올랐다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침에 상승이 나왔다가 빠르게 또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순간에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빠르게 받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매매하시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수가 하락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식량 쪽에서는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한일사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둘이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비슷하게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가 자주 바뀌는 종목이기도 해요. 물론 이게 두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료 관련주라든지 뭐 곡물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바뀌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가 어떤 이유에서 하락을 했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지만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실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차트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해운주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희망봉 쪽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상황 이게 좀 장기간으로 이어질 때는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었고 단기적으로 끝날 해프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지금은 그렇게 품절주에 대해서 많이들 매매를 안 하세요. 왜냐면 뭐 그렇게 크게 또 하락장도 안 왔었고요. 그리고 이미 좀 예전에는 많이 했었지만 요즘 시장에서는 품절주들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품절주라는 것도 한번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알고만 그냥 살짝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외 품절주라고 그러면은 시장에 거래되는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요. 이런 거의 대주주들이 물량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없어서 이제 품절주다, 품절이 됐다 해서 이제 품절주라고 이름을 좀 붙인 거고,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좀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수가 빠졌을 때 뭐 갑자기 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간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양지사와 신라섬인데, 매매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지수 빠지면 양지사 매매해야지, 지수 빠지면 신라섬을 매매해야지, 이런 분들이 좀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만 좀 보면은 지금은 지수 빠져도 그렇게 반응이 안 왔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들 상승이 좀 나왔었고, 양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슈퍼개미가 또 지분 참여를 했다는 이슈로도 크게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었고요. 또 신라섬유까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신라섬유도 예전에 지수 하락 시에는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고, 지금은 대부분 이제 양지사 이 종목이 품절주로 많이 유명한 종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테러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는 좀 이런 북한의 도발이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진 않는데, 혹시나 중간에라도 지금 지수가 빠졌을 때 뭐 북한에서 도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요게 좀 크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방산 테마가 좀 급등을 하는데, 최근에 방산 테마 하면은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 대형주 위주가 상승을 좀 주로 했었다면은, 예전에 좀 매매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 테마 하면은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뭐 한일 단조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쪽에 분쟁이 있었을 때 이런 종목들이 간혹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이제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크게 빠지진 않아서 관심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전쟁 관련 이슈,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악화돼서 뭐 다른 이슈에 의해서 하락을 했었을 때도 이렇게 방산 테마가 가끔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체크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미사일 도발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전혀 뭐 먹히진 않았죠. 빅텍스페코, 한일단조, 퍼스 이런 거는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봤었을 때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좀 볼게요. 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한일단조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 다 비슷해요. 보시면은 크게 차이가 있지, 뭐 이렇게 상승하는 크게 차이가 있지, 대부분 종목들이 좀 비슷한 시기에 움직임이 좀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장주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대장주를 많이 했었던 거는 빅텍이에요. 빅텍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츠 테크놀로지는 뭐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요거는 최근에 좀 알게 된 방산 테마인데, 요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의 부품을 좀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 좀 잘 간다, 매출이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코츠 테크놀로지, 요건 테마성보다는 이제 실적적으로 좀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테마성을 띠는 종목은 빅텍과 스페코, 한일단조,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전쟁에 대한 이슈로 상승이 많이 나고, 4월에 한번 태양절이라고 해서 이제 김일성 생일이 있는데, 그때 한 번도 이런 뭐 군사훈련에 의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자,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가 올해 이제 3번에서 4번까지 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 지수가 계속 과열 구간에 좀 넘어가게 되니까 요걸 좀 시키기 위해서 또 발언들을 중간중간 툭툭 던져요. 매파적인 발언을 툭툭 던지는데, 이럴 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주가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은 이제 금융주 쪽인데, 일반적인 대형주 쪽보다는 좀 시총이 좀 작은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우리가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됐었을 때 빚을 갚지 못해서 뭐 파산 신고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고려 신용 정보 이런 종목들도 테마성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한번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주은행 뭐 오늘도 흐름은 좀 괜찮았어요. 올라왔다가 좀 밀리긴 했고, 또 푸른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수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상승하는 시점이 있어요. 대장주는 보시면은 당연히
제주은행이겠죠. 제주은행도 푸른저축은행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테마성으로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 고려신용 종목은 좀 달라요. 예, 좀 흐름이 거래 대금도 좀 적으면서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매매 관점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이 거래 대금이 너무 적고 상승률도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슈가 됐었을 때 한번 크게 가는 경우가 있지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 예,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하락장에서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도 상당히 움직임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상승하는 입장에서는 위에 저항대가 없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한 종목이 급등을 했었을 때 신규 상장하고 나서 뭐 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떤 한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최근에 신규 상장했었던 종목들이 따라서 같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신규 상장했었던 종목들, 최근에 상장했었던 종목들을 따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신 다음에 이런 종목 중에서 하는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든지 여기서 이제 기준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한번 좀 체크해 봤었을 때 SK 이터닉스, 엔젤 로보틱스, 사면, J2K 바이오, KNR 시스템이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인데 요거는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SK 이터닉스 오늘도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이 종목들은 아마 좀 장중에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도 만약에 지수가 좀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는 넣어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도 오늘 시세를 좀 주다가 좀 밀렸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 외로는 그래도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시초가 부분 이 당일 고점 저점 사이에 아직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 고점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한번 또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종목이고요. 그다음 종목으로 자, 화면이 좀 작게 나와서 요거는 J2K, KNR 시스템까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만 말씀 좀 드리는 건데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그 거래 대금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역시나 좀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런 자리를 한번 저항대 자리를 뚫어준다면은 충분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신규 상장주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몇몇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두고 좀 보시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마무리 지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면은 지수 하락시 굉장히 빨라요. 반등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진입하자마자 5% 이상 수익도 금방 나옵니다. 하지만 지수가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왔었을 때는 그만큼 빠르게도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중에 좀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왜 오르지? 왜 오를까? 지금 시장에서 하락장에서 왜 오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이거를 꼭 하락장에서 매매하라고 권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초보자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이 내릴 때 그래도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 공부를 해볼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유익한 강의도 들려주시고 종목들, 특징주들도 분석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잊지 마시고 매주 수요일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 되는데 앞서 강의에서는 공부 차원에서 종목들을 좀 봤다면 이제는 실전 종목도 좀 배워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알테오젠입니다. 중국 제약사에서 기술료 수령이라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알테오젠 공개가 됐습니다. 강의에서는 이제 매매하지 말고 공부하라 했으니까 이제는 실전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올해 이제 초에 가장 핫했던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HLB 쪽하고 지금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가 좀 많으니까 하나로만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좀 그렇게 해서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오면서 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중국 기업하고 좀 라이센스가 아니고 마일리지스톤 수령을 좀 했다는 이슈로 좀 이슈가 좀 되긴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반영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어느 정도 줄여가는 모습 오늘 십지장 도지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아마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좀 열립니다. 거기에 따른 머크사의 좀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요거 다음 주에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MSCI 편입에 대해서 아까 엔캠이 좀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다음으로 엔캠하고 두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엔캠하고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을 5월달 MSCI 편입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당장 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흐름상으로 썩 좋지 못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시간을 두고 좀 일주일 정도만 좀 두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한번 재반등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 걸 좀 보시면은 이렇게 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엄청 급등을 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급등을 했고 딱히 지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기술적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가 이제 대부분 지지가 좀 많이 나오면은 직전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 구간들이 대부분 이제 지지를 좀 잘 해주는 구간인데 그 가격대가 이제 17만 원대에서 15만 원 정도, 15만 5천 원 정도의 구간인데 물론 내일장에서 약간 더 밀릴 수는 있는데 뭐 그런 전까지를 감안하더라도 여기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확인하러 올라오는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 지금 뭐 내일 당장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금요일이라든지 다음 주 월요일 아마케가 이제 금요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정도 종가 부분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정도에 뭐 20만 원 부분까지는 반등을 해준다면 그런 구간에서는 일단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신고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일일이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알테오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요. 추후의 주가 흐름 그리고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우리 강사님과 함께 꼭 방송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 사이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시장도 양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하락장에서도 대응하는 전략들을 꼭 배워봐야겠죠. 지수 하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 시간을 통해서 또 들어봤고요. 1타 주식 알테오젠입니다. 추후 전략과 주가 흐름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꾸준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